누군가를 만나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 제일 당황스럽고 답답한 순간은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마음이 변했을 때입니다. 분명 최근까지도 분위기 좋게 연락을 잘하고 빠짐없이 잘 만나왔는데 갑자기 그만하자는 말을 하거나 예전과 다른 싸늘한 행동을 보일 때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음을 변하게 할 만큼 딱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우리는 상대방에게 대화 시도를 하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전화와 카톡은 씹히고 있고 답답한 마음에 직장과 집으로 찾아갔지만 결국엔 다시 보지 말자며 차단을 당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하게 된 걸까요? 사실 변한 마음의 원인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변화 때문이거나 서로의 문제들로 행복한 미래가 보이지 않았거나 다른 이성이 생겼을 때 좋아하지 않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내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빠른 시간 안에 생긴 변화이거나 상대방이 그동안 내색을 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생긴 변화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쉽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때는 사랑했다라는 과거의 감정 부분에만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썼고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증거를 찾고 과거를 돌아본다고 해도 상대방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마음이 어떻게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처음부터 싫어하는 티를 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분명히 나를 좋아한 걸 확인해서 저도 노력한 것뿐인데 왜 나를 싫어하게 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이 변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용이 기니까 잘 집중해 주세요. 딱 6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나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했는가? 두 번째, 상대방은 정이 쉽게 떨어지는 사람인가? 세 번째, 상대방은 도덕적이고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네 번째, 상대방은 평소 주변에 이성이 많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가? 다섯 번째, 상대방에게 어떤 고민과 사정이 있는가? 여섯 번째, 상대방은 연애 경험이 많은가 또는 사랑의 감정에 대해 익숙한 사람인가? 상대방이 처음 만날 때부터 나를 마음에 들어 했는가라는 질문은 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될지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를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아도 어떠한 계기로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결혼까지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상대방 마음을 재촉하지 않고 오랜 시간 자연스러운 관계를 이어가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여유 있는 시기를 보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망설이고 갈등하고 있는 상대방을 집착해서 불쾌하게 하거나 서둘러서 관계를 결정지어서 확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푹 빠지지 않는 상대방은 당연히 사귀는 것을 망설이거나 부담을 느껴서 아예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나를 마음에 들어 했다면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극복할 의지가 생겨서 어떻게든 여러분과 잘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 했는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은 정이 쉽게 떨어지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감정 기복이 있는지,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외적인 부분이나 말과 행동 때문에 정이 쉽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충동적이고 감정 기복이 있는 성향 때문에 쉽게 호감을 가지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다가 어떤 특정한 이유로 쉽게 마음이 식어서 정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나를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정까지 빨리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진심을 보이고 노력을 해서 호감도를 10에서 50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정이 빨리 떨어지는 상대방의 성향 때문에
다시 10으로 돌아가고 아예 0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양심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전반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예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이 잘 떨어지는 사람이 도덕적이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안 드는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이나 감정 기복 때문에 정이 떨어졌어도 무책임하게 회피를 하는 식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를 통해 본인의 감정을 잘 전달을 해서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하지만 정이 잘 떨어지는 사람이 도덕적이고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상처받고 당황스러워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잠수를 타거나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회피를 합니다. 예외로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더라도 마음이 쉽게 약해지는 편이거나 거절을 못하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거절 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회피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애매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거절 못하는 성격 때문에 여러분을 다 받아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로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평소 주변에 이성이 많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가는 상대방이 이성이 많은 환경에서 지내거나 이성을 만날 기회가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새로운 자극을 쉽게 받는 환경에 놓여 있는지 판단하는 질문입니다. 정이 쉽게 떨어지는 사람이더라도 도덕적이고 양심 있는 사람이 이성이 많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면 새로운 이성에게 마음이 흔들렸을 때 환승이별이나 일방적인 잠수를 타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별을 했을 것이고 이성의 유혹이 많은 상황이더라도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반대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보다 더 나은 이성이 호감을 보였을 때 환승이별이나 잠수를 타서 여러분에게 궁금증과 고통을 남겼을 것입니다. 이성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고 호감을 많이 받는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이 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거나 비교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환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고민과 사정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과 고민이 있을 경우 갑작스럽게 마음을 접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상황을 판단하는 질문입니다.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나 시험, 취업 준비 또는 갑작스럽게 가족이 크게 아프거나 큰 사건이 생긴 상황처럼 내가 노력한다고 바뀔 수 없는 상대방의 고민과 사정의 상황들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대화를 통해 미리 알고 있거나 눈치를 채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고민과 사정이 있는 사람이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만 만나자는 말을 확실하게 하기 미안해서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했을 것이고 정이 잘 떨어지는 사람이 고민과 사정까지 겹친다면 초반에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고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어도 고민과 사정이라는 문제 때문에 감정 기복이 생겨서 어떤 날에는 멀어졌다가 다시 다가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에 들어 했는데 단순히 고민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멀어졌다가 다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연애 경험이 많은가 또는 사랑의 감정에 대해 익숙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은 사랑에 관련된 감정을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연애 경험이 너무 없거나 선천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감정을 느끼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서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생기는 감정에 대해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했다면 관계에 대해 고민이 생겼을 때 자신의 경험이나 직감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의 조언이나 연애 정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서 충분한 대화와 변화의 징조 없이 갑작스럽게 마음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 때문에 거절을 하지 못하고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면 사람은 좋으니까 일단 몇 번 더 만나보라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예의상 좋은 반응을 억지로 보여주다가
견디지 못하고 관계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속마음을 모르고 이 상황을 겪으셨다면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데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지?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애 경험이 많이 없거나 사랑의 감정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위기 없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안 되면서도 헷갈리지 않게 확실하게 전달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적절한 선을 찾아서 마음을 보여주기가 어렵고 아무리 선을 찾아서 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연애 감정에 대해 서툴기 때문에 무조건 과하다고 느끼거나 확신을 갖기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어도 이 상황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감정 기복으로 마음의 변화가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만 만나자고 하거나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말과는 다르게 먼저 다가온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변심의 이유를 알아내는 이 6가지 질문을 이용해서 마음이 변한 상대방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머리 아프게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유도 모른 채 일방적인 잠수 이별을 당했거나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멀리한다면 상대방은 저 6가지 중에 하나라도 속하거나 6가지의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변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변한 이유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상대방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뇌에서는 이 감정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걸 보니 중요한 문제 같으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보내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서 더 보고 싶게 만들고 이 문제에 대해 포기하지 않도록 집착하는 감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 6가지 중에 하나의 이유로 마음이 변했다고 재빨리 나 자신을 이해시키고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갑작스러운 마음의 변화와 이별을 겪게 되었을 때는 재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서 상대방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재빨리 현실을 받아들여서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예외의 상황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서로 마음에 들어 했고 좋은 감정이 있는 상태였는데 여러분이 너무 신중한 탓에 오랜 기간 좋은 분위기로 썸을 타거나 잘 지내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어장관리한다는 오해를 하거나 확신이 부족해서 관계를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의 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노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기억과 상황을 왜곡해서 진심이 부족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갑자기 연락을 줄줄이 남기거나 집에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나를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고 고민을 많이 하는 상태에서 감정 기복을 보였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소한 어떤 이유로 관계가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변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특히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한순간에 변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사랑을 준 만큼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쟁취하고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라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건강한 사랑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맙고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